오늘은 우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불러오는 효과까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까지 박종훈 머니코미티 팀장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의 대표 선수, 우주항공 쪽의 대표 선수, 네. 스페이스X에게는 가장 좋은 두 분을 모시지 않았나? 가장 지금 바쁜 때. 맞아요. 그죠? 박 팀장님이랑 방송을 처음 해서 네. 사실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기 때문에 손에다가 사인해줄게. 오늘이 녹화 기준으로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그 날만 본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쵸. 거래일로는 하루밖에 안 딱 됐고. 그쵸. 1거래일 본 거죠. 네. 궁금한 거 있어.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금요일. 일단 빠르게 시초가가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대형 IPO 같은 맞아, 경우에는 맞아. 우리나라랑 다르게 굉장히 이제 랜덤하게 그 맞아. 시간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아. 일단 제가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는 끝나고 나서 제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바야흐로 대단타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엄청 큰 변동성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크게 근데 제가 뭐라 말을 했냐면 아니 그 주가 퍼센테이지를 움직이지 말고 시가총액이 움직인 걸 맞아. 봐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규모 1.7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막 왔다 갔다 네. 걸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 부분이 없어질 정도의 규모가 왔다 갔다 거린 거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에도 좀 그런 부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단타 치셨어요? 저요. 네. 단타 조금 쳤습니다. 조금 하셨어요? 예. 한 3% 먹고 빠졌어요. 그래도 20% 걸렀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안 되더라고. 그럼 어떡하겠어. 뭐 이렇게 태어난 걸. 용구님도 미국 네. 주식은 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타 스타일은 아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꼭 그냥 저점에 들어가야지라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고점에 물리자.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해요. 음. 양지 바른 숫자를 좋아해요. 예를 들면 100, 110, 120. 뚝뚝 떨어지는 거.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단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길게 봤을 때 외우기 쉬운 숫자가 좋더라고요. 아, 내가 얼마에 들어갔는지. 네. 에이. 그리고 어차피 제가 들어가는 시점은 그럼 그 숫자가 안 오면 절대 안 들어가겠네. 아니죠. 그 다음 양지 바른 숫자를 보니까 양지만 진짜. 왜냐면 양지 바른 숫자는 많으니까요. 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을 입다가 네. 사이즈가 커져도 끝까지 쫄티로 100 입다가 그쵸. 110 됐을 때 바꾸는 거야. 티를. 그죠? 105는 안 입어.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에서 제가 주식 투자 관련된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국내 주식은 아예 못 하다 보니까. ETF는 되시고. 네. 그 전 살 때도 개수를 양지 바른 개수로 사요. 딱딱 떨어지게. 네, 딱딱 떨어지게. 그 왜 이런 버릇이 들었었냐면 제가 처음 주식을 니케이로 했었어요. 일본. 니케이는 일본. 단위가 네. 단위가 그 달라요? 딱딱 딱딱 떨어지고. 맞아, 딱딱 떨어져. 근데 왜 니케이를 할 생각했어? 넥슨, GT. 일본에 있는 예. 넥슨 예. 좋아해가지고. 그때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때는 저희 회사로만 무조건 거래를 해야 되니까 주문을 MTS로 내지 못하고 전화 주문을 했었어야 했어요. 아. 전화 주문과 실제 주문이 들어가는 사이에 30분 간격이 있어요. 지금 시장가를 보고 사더라도 그거보다 가격이 안 안 돼요. 되면 체결 안 됐다고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높은 가격에 사야 높은 돼요. 가격으로 100주 이렇게 딱 가버려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예쁜 가격에 그 개수로 하자. 이게 쭉 좀 이어졌어요. 아주 희한한 버릇이지. 그러니까요. 약간 변태 같고 그래. 저는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한 걸 보고 그래프를 좀 보다가 잤어요. 이 움직임 퍼센트를 봤을 때는 요즘 국장 보면은 이 정도는 뭐 양호한 수준으로 움직였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으며 1.1조 달러가 됐어요. 개인 자산이 개인 자산이요. 조만장자를 달성하고 나서 당일날 20%가 올라 버리니까 최초죠, 최초. 1916년에 록펠러가 억만장자가 됐거든요.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석유 산업이 부흥하는 시대상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네. 그 억만장자에 처음 올라섰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에 올라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시대상을 제일 지금 잘 반영하고 있는 게 AI와 우주. 그 두 개의 패러다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 아닌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밀리어네어라고 하잖아요. 부자를 상징하는 단어였는데 그게 이제 빌리어네어로 넘어갔는데 그 빌리어네어가 제가 봤을 때는 짧아요. 트릴리언네어야 뭐야? 그렇게 되니까 이 빌리어네어가 좀 한 세기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 빌리어네어가 잠깐 있다가 그냥 지금 조만장자로 넘어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1인데 2등과 3배 차이 나거든요. 자산 자체가. 그러니까 네. 압도적인 1등이에요. 또 2등, 3등이 뭐 또 열심히 난 명왕성 가겠다. 그걸로 해야지 이제. 화성은 안 되고. 2등이 레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 한 4배 차이 나더라고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하는 행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화성인이 맞다. 화성 가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이 화성에서 잘못 왔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돈을 번 이유도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음모론을 좀 펼치고 싶은데 요즘에 뭐 어떻습니까?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책이 뭐예요? 팀장님 책. 이 책? 네. 내가 만들었구나 저렇게.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얘기 나와서 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AI 기업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 조달을 위해서 AI를 더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정해졌어 머릿속에. 야 이거 돈이 좀 많이 들겠는데 IPO를 통해서 S1 폼을 내기 전에 그걸
그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강한 부분은 사실 AI 트렌드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하면서 AI로서 앞으로 한 90%가 넘는 이런 회사의 어떤 비중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청사진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뭐 한켠에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지금 뭐 스타링크부터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보게 되면 뭐 우주 데이터 센터가 전혀 뭐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니고 다 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무궁무진하지만 IPO라는 것 자체가 돈을 끌어다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뻥튀기를 좀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아주 영리한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사파 얘기 들어갔고 아, 정파. 자, 나 같은 이제 우리 그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하고 IPO를 왜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IPO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인식이 되게 강해서 처음에 그 뉴스 떴을 때 이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도 스페이스X IPO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는 그 배경 중 하나로 테슬라와의 합병을 꼽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또 테슬라와 관련된 합병과 관련된 또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일론 머스크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하냐면 지배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가 IPO를 안 할 거라 봤어요. 감나라 배나라가 너무 공식화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리스크까지 짊어지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저는 역설적으로 정말 AI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좀 갸우뚱할 수는 있겠지만 그록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반향을 못 일으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부응을 시킬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AI 인프라다. AI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못 가져가더라도 AI 인프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한 게 첫 번째는 막대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지상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 네. 그게 저는 단기적인 1차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실어 날리는 거. 그게 이제 우주 AI 데이터 센터인데 아직까지는 이 두 번째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가시화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의결권 같은 경우에 80% 이상 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지배력. 테슬라에서 뭐 쫓겨나네 안 쫓겨나네 뭐 그때 이사회에서 막 그런 걸 한번 겪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차등 의결권을 보유하는 네, 이러한 것들을 진짜. 해가지고 80%의 의결권을 가져가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줬던 것 같고 IPO 때 그 영상 휴머노이드를 옵티머스를 화성에 보내서 처음에 뭔가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중간에 한 번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또 테슬라랑 합병 이야기가 다시 또 불거지면서 생태계의 연결성을 다 가져가고 있고 이것 자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꿈을 그리는 게 아니라 되게 실현 가능한 어찌 보면 되게 가까워지는 미래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ESS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옵티머스부터 시작해서 콜로서스 같은 이러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의 다 연결성을 보게 되면 야 이걸 이렇게 그러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네. IPO가 되고 나서 되게 막연했던 것들을 자금 조달을 통해서 빠르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저는 첫날 그 20% 넘는 또는 그 약간의 변동성을 줬던 그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퍼가 말이 안 되잖아요. 300배 넘고 맞아요. 일반 빅테크들은 한 20배 정도에서 머무는데 스페이스X는 그 꿈을 좀 더 실현시키는 주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것들 중 하나가 좌표를 찍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다음 방향을 알려줄게. 2020년대 초에는 전기차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쓱쓱쓱쓱 지우고 로봇으로 바꾼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AI에도 좌표를 찍었어요. 본인이 찍은 건 아닌데 남의 좌표를 보고 저거 좌표 맞는 것 같아.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주라는 좌표도 같이 찍었고. 그러니까 그런 좌표를 찍었다라는 말은 거기가 잘 될 것이라는 본인의 의견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를 패러다임을 이쪽으로 바꿀 거라고 하는 본인의 또 반론이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 이거 잘 되게 한번 만드는 밀어볼게. 그러니까 다 따라와. 그리고 그 중심을 스페이스X로 점 찍은 게 그게 높은 지배력으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지배력이 80%가 넘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개인 사업자랑 같은 그렇죠. 말이에요. 그냥 내 거야. 그냥 내 거죠. 거예요. 그냥 법인세를 낸다 뿐이지 아. 본인 개인 사업자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와의 합병도 저는 가시성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누가 계속 딴지 걸면.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맞아. 테슬라도 그런 방향에서 전기차 시장보다는 로보틱스 쪽으로 좀 더 선회를 하지 않을까. 혹은 테라펩 같은 맞아요. 이제 AI 쪽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간사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30년에는 100배 정도를 지금보다 더 벌어낼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에보코랑 골드만삭스 두 군데서. GPT하고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기 그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식의 분석은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네. 주관사니까 눈치를 좀 봤겠죠. 고객사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잘 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30년에 100배가 될 것이다. 이거 IPO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의견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아, 네. 한 일주일 남기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100배 될 거다.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300배 될 거다 300배. 얘기했어요. 시장에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저는 워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물론 지금 스타링크라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좀 흑자를 내고 있는 네. 그러한 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 2026년 6월 기준으로 한 1,200만 명. 이 스타링크에 가입된 가입자가 아. 근데 이게 전 세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0.15% 정도 되거든요. 정부 기관들이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국가 안보와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규제들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지정학적 악재 이번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타링크 같은 것들을 무기화 만든다면 그 나라에 떨어지게끔 만든다든지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뭐 약간 거슬리는 거죠 한마디로 위성을 격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스타링크에 대한 속도죠 속도.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올라가는 이 속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들 또는 앞으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이 우주의 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운영 체제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 그러한 관점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저쪽으로 치안이 된다면 야 이거 2030년 되면은 100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이제 아직 꿈을 그리는 거죠.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30년 말고 내년에 몇 배가 될지. 지난해 매출액이 187억 달러예요. 스타링크 비중이 한 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AI 부문의 매출이 32억 달러예요. AI 부문의 적자가 64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비용이 3배가 큰 거예요. 2027년 우리가 실적을 볼 때 두 가지 추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스타링크 추정이에요. 스타링크 가입자를 얼마만 늘리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인 거고 두 번째는 AI 매출인데 XAI를 그록에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AI 부문의 매출액이 X라고 하는 플랫폼 네. 그러니까 구 트위터죠.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과 그록에서 나오는 유료 수익인데 그걸로 100배 나오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뭘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세 번째예요. 데이터 센터 컴퓨팅 나와 있는 숫자만 저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나와 있는 숫자가 얼마냐면 1분기까지는 영업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분기까지는 엔트로픽과 계약된 매출액이 발생이 안 됐어요. 네. 그럼 그 매출액이 얼마냐? 월에 12.5억 달러입니다. 제가 지난해 32억 달러가 AI 매출이라고 했죠. 네. 근데 월에 12.5억 달러라는 거는 곱하기 3 하면 한 분기에 37억 달러가 반영이 돼야 돼요. 올해 3분기부터 반영되는 한 분기 AI 그 컴퓨팅 매출액만 해도 벌써 지난해 연간을 뛰어넘어요. 내년도 연간 150억 달러예요. 네. 그럼 이게 지난해 스페이스X 전체 매출액이 187억 달러였는데 내년도에 엔트로픽한테 받을 돈만 150억 달러라는 말은 일단 YOY로 2배 늘죠. 근데 여기에 뭐가 던져지냐? 구글도 계약을 얼마 전에 했어요. 이 촬영일 기준으로 네. 며칠 전에 했어요. 맞아요. 며칠 전에. 그게 월에 얼마였냐면 9.1억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110억 달러 돼요. 네. 150억 달러에 110억 달러면 260억 달러예요. 스타링크가 아예 성장을 안 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87억 달러니까 여기에 260억 달러를 더하면 한 450억 달러? 그럼 여기에다가 스타링크 성장률까지 더하면 지난해 매출 곱하기 3배 정도는 내년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확정된 매출로만 기준을 한 거고요. 만약 여기에서 IPO 자금을 받은 걸로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봤을 때는 이게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10배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적, 예를 들면 PSR이 뭐 한 100배가 넘는다. 10배가 만약에 매출액이 늘어버리면 PSR은 10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다시. 지금 당장의 매출액만 따져도 PSR 10배 정도는 2030년 정도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스타링크 가입자 숫자가 만약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던가 혹은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인차 매출액이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이 스펙스 X에 대해서 이제 IPO가 되고 나서의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 이후에 스펙스 X가 지금까지의 그 틀을 그대로 저는 또 가져갈 거로 보는데 지금까지 틀은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스타링크에서 조금 나오는 그 흑자로 그나마 좀 흑자 나는 거 지금 AI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적자로 전환되고 이거 적자 기업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포드 PR이나 이런 걸 우리 하는 게 맞아? 밸류에이션 맞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IPO 되고 나서 AI는 좀 적당히 투자를 하겠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생기는 그 이익만큼이나 더 과감하게 AI에다가 인프라에다 더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우주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자극적인 투자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건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렇게 AI에다가 과감한 투자를 하면 기존에 있었던 네. 섹터들 그러니까 AI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조금은 더 온기가 더 섹터별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100% 동의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그럼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냐? 오픈 AI? 맞아요. 또
엔트로픽. 맞아. 엔트로픽. 네. 그러면 그 두 개 회사가 자금 조달을 왜 하겠어요?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자금 확보된 부분 상당 부분 어디에 투자를 할까라고 하면 AI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짓기도 하겠지만 외부에서 그걸 찾아서 사 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누가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연결된 게 얼마 전에 젠슨형이 국내에 들어와서 네이버와 같이 AI 팩토리 하자. 그게 그거 데이터 센터 짓자라는 거거든요. 그거 지으면 돈 무조건 된다. 그런 온기가 도는 섹터들이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근데 반대로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런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전 스페이스X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그렇지. 거기가 투자가 많이 될 건 맞아요. 반도체나 AI 인프라에 대한 수혜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네. 그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거는 그때 진짜 그때 달라요 것 같아. 소위 얘기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럴 때 꼭 회사 부채를 끌고 오거든요. 그럼 캐펙스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너희들의 그 수익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고 올 텐데 시장은 엄청나게 이성적으로 지금 저는 주식시장에 돈이 돌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히 지금 숫자가 정말 명확하게 찍힌 곳들만 지금 돈들이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에 완전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퀄컴이나 마벨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캐펙스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그걸 받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막 가고 있지만 M7은 그냥 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밋밋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너희들 생태계를 만들 텐데 그 생태계를 통한 수익성 얼마나 빨리 갖고 올 수 있겠어? 이거에 대한 질문은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거 투자를 했는데 시간 꽤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뭐 하반기에 일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또 시장에 뭐 금리랑 연결시키고 미국 부채랑 연결시키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성의 이야기들이 같이 엮여서 좀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중간 선거 때 저는 그 앞뒤로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부채나 뭐 여러 가지 AI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방송 갈 때마다 좀 설문 받는 건데 네. AI 서비스 뭐 쓰시는지. 저는 제미나이 제미나이. 하고 엔트로피. 클로드. 클로드. 두 개 쓰세요? 저는 2개. 전 거기다 GPT까지 3개. 저도 딱 그렇게 다 세 개. 구독하고 있어요? 네. 셋 다? 네, 전 엔트로피가 용량까지 클로드는 용량까지 전 업그레이드 클로드. 시켰어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써요. 근데 금방 쓰시죠? 그러면은 많이 쓰니까 헤비 유저니까 클로드 요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챗GPT랑 제미나이는 기본료만. 기본용. 네. 맞아. 근데 29,000 제미나이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쓸까 말까 요즘 좀 고민이거든요. 20만 원짜리는 어때요? 클로드는 근데 용량 때문에 써요. 용량 때문에. 네, 용량이 이제 금방 차니까. 조금만 쓰면 떨어졌다고 네,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업그레이드 시키면 용량 부족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퀄리티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리서치하는 업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확 느껴지거든요. 와 미쳤다. 그 발전 속도가 맞아. 너무 놀랍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은 돈이 안 들긴 하는데 와 이게 어디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거 애널리스트 직업도 없어지겠다라는 생각도 심심치 않게 들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게 버블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겠지만 반대쪽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근데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옆에 다른 우주항공 그 로켓랩을 포함해서 다 폭락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스페이스X가 너무 독점 기업이야. 애초에 게임이 안 그냥 되는. 게임이 안 돼요 사실. 완전 독점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발사 비용 자체를 정말 엄청나게 줄였잖아요. 10분의 1로 줄였나요? 이게 발사 비용 자체를. 앞으로 스페이스X가 완전히 그냥 독점으로 또는 자체 생산을 해 나가는 테슬라가 했던 방향대로 네. 예를 들면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수직 계열화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그냥 돈이 다 빨려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재료 소멸. 스페이스X 상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우주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뉴스를 지배를 했는데 이제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우주 관련된 재료보다는 진짜 하반기에 있는 오픈 AI나 엔트로피 관련된 재료가 더 크지 않을까. 혹은 금리나 그런 매크로 이슈가 더 크지 않을까. 혹은 뭐 그런 방산업종이나 뭐 최근에 일하는 뭐 그런 이슈도 네. 있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지 굳이 2등 기업, 3등 기업 갈 2등 필요 없이. 대안이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기랑 좀 중장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급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에는 이 같은 현상이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돈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예를 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네.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물량이 몰린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스페이스X의 주가가 대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주의 역할로 이제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기는 대장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를 빨아당기는 좀 블랙홀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게 수급이 안정화되고 이제 스페이스X가 자리를 좀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스페이스X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같은 방향성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완전히 제가 동의하고 네. 또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스페이스X가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거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완전히 맞아요. 지금 다 변경했잖아요. 퍼스트 엔트리? 결국에는 이 지수의 패시브 자금이 또 스페이스X에 또 들어가게 되고 뭐 ETF나 뭐 여러 가지 벌써 지금 레버리지 ETF 줄줄이 지금 지금 벌써 기다리고 나와요?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스페이스X에 더 집중되게끔 만들다 보니까 물론 뭐 어떻게 이제 그 ETF를 이렇게 구성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냥 우상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마련되면 위성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이제 스페이스 쪽으로 갈 수밖에 완전히 없다. 대장이니까 예,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 대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좀 한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료가 소멸됐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우주항공 ETF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 산업을 좀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하나 이게 지금 좀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대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 좀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어떤 단기의 국내 ETF에 대한 대규모의 반등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재료 소멸 플러스 아까 스페이스X에 자금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미국 ETF, 미국 우주항공 ETF가 담는 그런 그거를 따라가셨으면 모를까 국내 ETF는 사실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반도체를 예를 들어볼게요. 엔비디아가 GPU를 공급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올랐고 네. 이제 그 뒤를 따라서 관련 공급망들이 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거기에 대한 공급 밸류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같이 좋아지는 게 비례해요. 근데 우주 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자급자족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자급자족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일부 매출액이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상당 부분 스스로 하는 게 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인 게 문제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기 전에 그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종목들의 주가는 또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렸던 부분도 항상 이게 우주 관련된 테마 부분이 스페이스X로 인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런 우려를 좀 내비치긴 했어요. 너무 비중을 여기로 많이 담진 마라. 근데 이 섹터에 대한 유망한 부분이 스페이스X 상장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지. 이 섹터가 우리가 일주일 안에 막 엄청난 벼락 부자로 만들어질 정도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비중이 만약에 너무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포트를 조정하셔야 되죠. 근데 비중이 만약에 그렇게 안 높고 내가 우주산업이라는 거를 꾸준히 팔로우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드시면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 기간을 보고 좀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장기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진정한 의미에서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렸으니까 장기 투자라는 쪽보다도 진짜 예를 들면 물렸을 때 장기 투자가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드릴게요. 네.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물려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AI라는 것도 저는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 드는 게 실적도 당연히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산업이 줄줄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주 데이터 센터 날려가지고 그거를 뭐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뭐 누군가가 지금 전기차를 만든다 하면은 야 너가 그럼 테슬라보다 잘할 수 있어? BYD보다 잘할 수 있어? 뭔가 어떤 기준점이 있고 상단, 그러니까 천장이 그냥 꽉 막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숫자로 이미 다 찍히고 있는데 그 기업이 만약 한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스페이스X가 하고자 하는 일, 화성에 가서 뭘 하고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걔가 뭘 할 수 있으며 AI 시대의 어떤 새로운 부분 또는 뭐 그게 더 파생으로 나가서 AI가 신약 개발을 한다면 아니면 AI가 어디 하드웨어에다가 덮어 씌워져서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또 만든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파생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산업인데 그 안에서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도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뭐 21배 정도 되게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또 보이고 있고 되게 이성적으로 좀 보이면서 보지 못했던 산업이다 보니까 버블이 끼기도 쉽고 네. 우리는 그 버블을 조금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의 방향을 봤을 때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간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투자할 만한 그러한 어떤 시기 당장은 뭐 변동성을 다 떠나서 약간의 기간으로 봤을 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시장의 위치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되게 개인에게 맡기는 듯한 그런 어. 말씀이시긴 한데 이제 할 때 됐어.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개별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스페이스X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근데 좀 무서워 ETF로 가야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뭐 성향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저는 좀 가는 방향이 좀 있긴 한데 두 분은 어떤 쪽으로 좀 저는 약간 네. 항상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선택지를 굳이 이렇게 좁게 보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까요, 팔까요? 살까, 팔까 말까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ETF를 살까요, 개별주를 살까요? 굳이 왜 두 개 중 하나를 골라야 되냐? 아니 두 개 다 사는 방법도 두 있잖아요. 개 다? 그러니까 개별주를 살 거면 저는 스페이스X를 추천드리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포트를 짠다라는 거는 물론 개인이다 보니까 많은 종목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대략적인 포트를 짤 때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부분에 제가 비중을 많이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거지. 일부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개별주는 스페이스X로 한 절반 정도를 담고 나머지는 ETF를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단기의 수급 영향이 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ETF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모리라든지 스페이스X의 자금 이동으로 인해서 부진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조금씩 그래서 기간을 두고 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X가 예를 들면 그런 수급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점이 생각이 되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네. 이 둘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좀 전 어느 정도 해치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해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비중에서 우주항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내 전체 포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지금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섹터를 추천하냐 반도체를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요? 네, 반도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 그런 거대한 담론 중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부분이 이어지니까. 네. 그런데 우주항공이라고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가져가면 좋다라는 측면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우주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분들께 우주산업 100%로 가져가세요. 그건 저는 나쁜 사람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너무 뭐 아니면 도식은 지양하자. 우리가 일주일 만에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되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면 안 돼. 되면 될 안 수 돼요. 있어도 되면 안 돼. 맞아요. 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남은 인생은.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시는 분들 저 봤거든요. 주변에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피를 흘리셨으면. 철철 흘리면서 온 거군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그나마 피를 흘리고 나서 살아남으신 분들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네. 가버리신 분들도 제가 상당 이제 부분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많아요. 네. 상당 부분 많아요. 많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은 속된 말로 빠꼬미들 빠꼼이들. 정도만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아닌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코로나 겪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던 그 미국 시장 네.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서 막 슈퍼개미라고 불려지는 많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시기도 했고 많은 의견도 주시기도 하고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2022년 때 그 고금리 오면서 금리 인상하면서 다 없어지셨어. 물론 뭐 잘 하셨겠죠. 잘 하셨겠지만. 그 장기간 동안에 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때 당시에 슈퍼개미 분들이 다 없어지셨거든요. 아니 없어졌다는 게 정말 뭐 정말 없어진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유튜브에서 안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의 늘 문화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좀 비중 조절도 해야 되는 것들이 그만큼 이제 있고 뭔가 그걸 쫓아서 가다 보면 내가 혹여나 뭘 하나 했는데 오늘 내가 상한가를 2번이나 맞았다. 예를 들면 네. 2종목이나 맞았다. 2종목 들어갔는데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오늘 겪은 거지. 네. 아 나의 디폴트 값을 그걸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난 매주 한 68%만 먹으면 나는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면 한 3년 뒤에 반포 올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반포에 올 수 있겠구나. 지나가면서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정말 장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멘탈 관리도 좀 많이 하셔야 네. 되지 않을까. 뭐 일각에서는 사실 자녀 계좌가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매매를 안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대장주 하나씩 가져가면 뭐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 한 가지 방송을 좀 너무 그 사적으로 유용해서 죄송한데 제 주변에 그 한 분이 계신데 네. 소위 말하는 껄무새가 한 분 계세요. 여기 얼마 넣었으면 얼마 먹었는데 역으로 계산을 계속 누가 그 계세요. 제 주변에 한 분 계세요. 그분께도 전해드리는 말인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제일 의미 없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식이면 워렌 버핏은 그 걸로 갔으면 이미 지금 지금 얼마를- 샀죠. 근데 워렌 버핏선님도 뒤에서 그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거 팔지 말걸. 그분은 비중을 줄일 걸 정도는 되는데 있는 돈 다 들어.
그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하고요. 아쉬워하지 마라. 네, 아쉬워하지 마라.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늘 말하지만 이번 파도가 지나갔다고 해서 놓쳤다 생각하잖아요. 또 있어. 무조건 와요. 1년 전에 이런 걸 없었을까요? 1년 전에도 무조건 있었고요. 평생 있어. 평생. 네, 평생 있어요. 이거 없어 또 있어. 네. 계속 있어. 그러니까 굳이 아쉬워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이번 파도에서 그냥 배우고 가면 돼요. 맞아. 아 내가 요거 놓쳤구나. 놓쳤으면은 네. 다음에 장점이자 단점인 게 그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네. 다시 내려가면 올라간다는 거. 아. 올라가는 거를 다시 또 찾으면 돼요. 하락 얘기하니까 마이클 버리 있잖아요. 빅쇼트 스페이스X 거의 적정가 한 60불이다 이런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너무 시장이랑 반대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제도권에 계신 분들은 나는 쇼쟁이랑 대화 안 한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쟁이라고 이제 이름하는 거는 이제 보통 그래도 좀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충으로 가게 되면 네. 이제 비하를 하는 건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은 이제 쇼충이라고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충자로 이제 네. 도리로 하시죠. 도리, 쇼도리. 그러니까 쇼도리로 갑시다. 네, 도리로 네. 가시죠. 네.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마이클 버리의 의견을. 그분의. 네, 네. 의견을.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어도비랑 또 페이팔을 이번에 샀다라 그러더라고. 최근에 오. 들어서 추가 매수를 했대요. 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전에 그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물론 제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들과 네. 그들만큼의 뛰어난 영향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캐시우드가 중소형주도 무분별하게 샀을 때 짐 크레이머가 대학교 동아리도 안 되는 수준의 그걸 갖고 있냐라고 그 CNBC 그 인터뷰에서 맞아요. 직접 얘기를 했으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거 자산을 운용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랬었거든요. 네. 차트 봐라 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했는데 마이클 버리도 요즘에 그냥 그 매수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추가 매수니까 뭐 어떤 평균 단가를 맞춰가는 그 과정이겠죠. 본인의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그리고 이제 뭐 팔란티어나 여러 가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숏에 대한 어떤 의견들 많이 냈고 뭐 거기에 따라 수익을 일부 받았는지 뭐 차익 실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이스X도 AI에 관련된 기업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AI에 관련돼서 크게 밸류에이션을 주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나 뭐 스페이스X도 AI의 어떤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저는 아예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사실. AI에 대해서 지금 숏을 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성향은 야구로 치자면 뭐 한 3회 말까지 온 것 같은데 아직 좀 가야 될 것도 있고 갈 길이 먼데. 뭐 점수 못 내더라도 점수를 못 내는 그 이닝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뭐 7회 8회 또 점수를 무지하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AI에 대한 롱뷰를 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리스펙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펙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항상 모든 성장주들은 그런 의견들이 싸우면서 올라갔던 거고 모든 사람들이 롱을 외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숏 외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명확하게 이 회사에 하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소차가 뭐 어떤 수소차가 이제 그러니까 가는데 이게 사실은 경사를 통해서 갔다라는 그거를 밝혀내서 레포트 니콜라. 의견을 많이 낸 거면 그거는 완전히 그 의견이 정답인 거죠. 왜냐하면 아예 우리가 시장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으니까 그 숏뷰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 지금의 그분이께서 하신 그 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의 반박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꺾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안 좋을 거라고 하는 예측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런 분들은 이제 약간 어떤 게 있냐면 물 떠다 놓고 고사를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60불이라는 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를 맞추려면 언제까지 60불인지도 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간을 한 100년으로 잡아놓고 60불 왔다. 했지? 내가 뭐라 했냐. 아니 근데 금융위기 때도 네. 한 2년 반 걸렸어요. 그거 거기까지. 하기까지 2년 반 걸려서 맞아요. 그때 그 맞췄다 이제 이렇게 네. 된 건데 2005년 말 2006년 때부터 그거 하고 있었던 거거든. 드럼 치고 있었잖아 계속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진짜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뭐 폭파 사고가 나거나 실제로 네. 아니면 전쟁이 막 세게 나가가지고 뭐 어떤 그런 발사대나 이런 부분들이 부서지거나 이랬을 때 혹시나 그런 걸로 60불 갔어요. 그럼 그게 그 사람 맞춘 걸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방송에 요즘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일이 잦아지니까 예전에는 되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망 어떠냐? 좋습니다. 나쁩니다. 근데 요즘에 든 생각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안 헷갈리고 투자로서의 방향성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족을 좀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어떻게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걸 제가 매주 똑같은 시간에 혹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방송을 나와서 사고 팔아라는 뷰를 전달해 줄 거 아니면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면 이게 되게 더 취약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60불
언제까지 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점이 없어. 네, 시점이 없으니까 그런 맞아.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그 AI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 엔비디아를 공격했을 때 또는 팔란티어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썼던 반도체 그냥 뭐 폐기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서 생산성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의견이 부재하니까 네. 많은 이제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뭔가 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의견들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당시에 좀 있었고 지금은 또 그 감가상각이 싹 없어졌잖아요. 또 언제 뭐 그랬냐는 듯이.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건강한 어떤 의견 대립은 저도 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근데 AI에 대한 반대 물론 너무 롱을 외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지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막 숏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고민은 해. 고민해야지. 좀 이해 안 가는데 네. 그 아니 제가 고민을 그 해야지. 나쁘게 보시는 분들을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거를 보고 숏을 쳐도 안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머리에서 잡거나 발바닥에서 잡을 필요 없다. 내가 왜 굳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에서 왜 숏을 잡을까? 그쵸 그거잖아. 그래야 근데 명성 얻기 좋잖아요. 그렇지. 그쵸. 정수리를 잡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제가 아까 전에 그 양지 바른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아무리 내가 단기에 머리 싸매봤자 그거 못 맞춥니다. 그 저점 절대 못 맞춰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논리가 이미 섰을 때는 그 부근에 들어갔을 때는 나눠서 조금씩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과 되게 비슷한 형태로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움직였을 때 팔 때도 비슷한 부분에서 팔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시그널이 안 나왔는데 아직 AI에 대한 시그널이 안 나왔는데 아니 지금 당장 우리 하반기에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돈 바리바리 싸들고 네. 오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이 아직 안 나왔는데 굳이 우리가 뷰를 꺾을 이유가 있을까? 그때 그분이 그 숏뷰를 내면서 어떠한 자기 보고서를 구독하는 구독 시스템 이제 자기를 구독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네. 숏뷰를 내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마이클 버리 좋아하는 사람들 야 그래 맞아, 팔란티어 맞아. 숏이야 하고 여기 구독을 무지하게 눌렀어. 네. 근데 그거를 돈 내야 그걸 구독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거 구독료만 한 40억 벌었어요. 그래. 숏뷰 하나 딱 내고 나 이제 앞으로 이 보고서 낼 거니까 너희들 궁금한 사람 와서 이거 결제하고 봐. 그것만 40억 벌었어요. 딱 한 일주일 만에? 아니 뷰를 낼 거면 본인 스스로 하면 되지. 그걸 뭐 보고서까지 내고 그걸 또 이제 구독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또 그때 당시에 아유 참 뭔가 짜친다. 아 그래요? 전 부러운데. 아니 40억. 너무 부러워.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구독하시는 분들도 지금 감탄하는 게 부러움의 감탄이었어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신 분들 계세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다는 측면에서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전 다음번에는 저희 이렇게 3명 말고 숏뷰 가지신 분이랑도 아 그러니까요. 건강한 토론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아 있죠. 돈이 된다니까요. 아 한번 찾아가지고 네, 같이 네. 한번 돈 좀 벌어봅시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좀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스페이스X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냥 오늘 밤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이 변동성을 좀 즐기고 저는 좀 즐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얘기도 했고 AI가 가져갈 어떤 확장성까지 너무 재밌게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방송 박 팀장님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게 너무 디테일한 주제를 안 정해놓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의 토픽만으로 1시간 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게 파고들면. 맞아. 근데 또 시청자분들은 또 뭔가 대화하는 느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네. 요 멤버에 네. 또 숏으로 유명한 분 한 분 초빙을 하셔가지고 좋아요. 네. 아주 한 3시간 털까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숏으로. 한번 모셔와 주세요. 네, 열띤 토론 한번 음모론도 나올 거고 아, 그럼요.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애니메이션도 나옵니다. 하다 보면. 아 그래요. 조만간에 그러면은 그 넷 조합을 한번 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